안녕하세요. 김여진의 육아TV입니다. 오늘은요, 모유수유 중 음식에 관한 내용들과 잘못된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모들이요, 아기를 낳으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식 중에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돼지족, 사골, 호박즙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왜 먹었을까요? 옛날에는 분유도 없고 젖병도 없고 유축기도 없었지만 젖만 잘 먹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엄마가 먹는 음식이라고는요, 김치, 밥, 나물이었습니다. 칼로리 음식은요, 명절 때밖에 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젖만 먹이는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육아랑 집안일까지 힘이 너무 드니까 이 칼로리를 충당하려고 돼지족 사고를 사다가 몇 날 며칠 매 끼마다 먹었습니다. 자, 젖을 만드는 데 필요한 칼로리는요,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 즉 하루에 한 끼만 섭취해도요, 젖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여자들도 먹이고요, 후진국 사람들도 먹이고, 지금보다도 더 못 먹고 살았던 옛날 우리 조상들도 젖만 먹여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수유 한다고 특별히 더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통식으로요, 새끼 식사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국물을 많이 먹어야 젖이 잘 나온다고 국물 하시는데요, 이것 또한 옛날에는 고기도 잘 못 먹었을 시대라 이 고기 덩어리를 물을 많이 넣고 끓이면 여러 번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물 하시는 겁니다. 수분은 하루에 국까지 포함해서 3리터 이상 드시면 오히려 젖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물을 일부러 더 드시지 마시고요, 물도 갈증이 해소될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어른들은요, 지금도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만 젖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또 밥도 많이 먹어야 젖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런 음식 안 드셔도요, 젖 잘 나옵니다. 요즘은요, 임신해서 20kg에서 어떤 분은 30kg도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요즘은 완모도 안 하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요, 살도 진짜 안 빠지고요, 유관이 자꾸 막혀서 유방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음식은 서양식으로 바뀌어서요, 칼로리만 높고 또 지방 성분도 많고 단 음식들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우리 유방은요, 치밀 유방인데다가 서양식으로 먹으니까 트러블이 옛날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또 호박즙은 이뇨작용을 해서 산모의 붓기를 빼준다고 먹었는데, 요즘은요, 평소에 단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호박즙도요, 많이 드시면 이 젖도 끈적여서요, 이것 또한 유관이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호박즙은 하루에 하나 정도만 드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산후부종이랑 연관된 호박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나라 산후조리 문화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음식이 젖량을 늘려준다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다 젖이 철철 넘치게 나와서요, 완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다들 모유가 오히려 적다고 못 먹일까요? 지금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런 늘린다는 음식들은요, 이 미미한 보조적인 역할이지 직접적으로 아기가 빨아서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젖은 빨려야 나옵니다. 젖은 안 빨리면서 이런 음식만 먹고 젖이 콸콸콸 나오길 기대합니다. 절대로요, 우리 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안 빨리는데 나오는 젖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젖만 먹이면서 이런 음식을 먹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은요, 청양고추장 진짜 매운 것만 빼고 고춧가루, 고추장이 들어있어도 심하게 맵지만 않으면 다 드셔도요, 아기 엉덩이 발진 안 생깁니다. 진짜 매우면요, 아기도 젖을 거부하고 안 먹습니다. 예전에요,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아기가요, 어젯밤부터 젖을 안 먹고 거부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젖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유방에 문제도 없었고 젖량도 적당하고 아기도 잘 빨고 잘 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평소에 안 먹던 음식 드신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특별히 먹은 게 없다고 하시더니 잠시 후에요. 청양고추 들어간 된장찌개를 한 반 공기 정도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젖을 살짝 혀에 갖다 대니까 처음엔 안 느껴지더니 나중에 이 혀끝을 톡 쏘는 매운맛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듯이요, 매운 음식을 드시면 젖맛도 매워서요, 아기가 젖을 거부하게 됩니다. 절대로요, 아기 똥꼬 할 때까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백김치만 드시지 마시고 고춧가루 들어갔어도요, 김치찌개 드셔도 됩니다. 조리원에서요, 빨간 김치를요, 집에서 통째로 가져와서 드시는 둘째 엄마도 봤습니다. 또 어떤 엄마는요, 남편이랑 친정 엄마가 김치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4개월까지 못 먹다가요, 이 총각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물컵에 총각김치 1개를 2시간 동안 담가서요, 매운 것을 다 빼고 그것도 딱 한 번 먹어봤다고 합니다. 어찌나 불쌍하던지요. 여러분, 떡볶이 드셔도 됩니다. 이 조스 떡볶이만 말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는요, 한 달 후에 가능합니다. 신생아 때 못 참겠으면 디카페인을 드시고요. 만 한 달 후에는 커피 한두 잔, 와인 한두 잔, 맥주 한두 캔 정도는 마셔도 아기한테 영향 없습니다. 자주 모유 수유를 하는 신생아 때만 안 됩니다. 그러니 한 달만 좀 참으시면 됩니다. 이 신생아 때 커피를 엄마가 마시게 되면요, 이 아기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심계항진 증상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고 또 각성 상태가 돼서요, 눈을요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기 눈 보고요, 몰래 커피 마시는 엄마를 좀 잡아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엄마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커피 마셔도 된다고 했다고, 좀 마신다고 하니까 이 남편이요, 이 엄마가 돼서 아기한테 해로운 커피도 못 참느냐고 못 먹게 해서요, 지금까지 한 잔도 못 마셨다고 하시길래, 아니 먹어도 되는 거고 엄마도 먹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제가 차라리 남편 없을 때요 마시고 안 마셨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제가 그 생각을 못했다고 이렇게 양심이 철저하신 엄마도 계셨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우리 엄마들도요, 융통성 있게요, 서인이의 거짓말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한 오후 4시쯤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런데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어젯밤 11시에요, 소주 2병을 마셨는데 젖 언제 먹여도 되냐고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한 건데 아마도 부부싸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홧김에 에라 모르겠다, 혼자서 한번 애 봐봐라 하고 마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이 깨니까요, 이제 아기가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유축을 해야 할까요? 라고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은 술 다 깨셨죠? 하고 물어보니까 그럼요, 지금은 다 깼어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먹이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젖은요, 혈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 때는요, 사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술이 취해서 내가 만약에 아기가 막 보채고 운다고 저도 모르게 술이 취해서 아기를 빨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기가 빨아도요, 젖은 안 나옵니다. 이 뜻은요, 아기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알아서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도요, 유축도 당연히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져서 술이 깼다면 빨려도 나오고 아기는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인체의 신비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이 엄마가 갑자기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바뀌면서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한 잔씩은 하시면서 가끔은요, 아기 밤에 재워놓고 남편이랑 스트레스도 풀곤 하세요. 너무 죄책감이나 아기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스트레스 쌓이죠.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결국 아기한테 투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랑 둘만 있으니까요. 이게 더 아기한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주망태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엄마도 어떤 방법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유 중에요, 펌이나 염색하셔도 모유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세요. 전에 한 엄마가 임신 전에 이렇게 노랗게 염색을 해서 이 머리 반은 까맣고 이 밑에는 노란색 머리로 오셨는데 만 4개월 될 때까지요, 염색도 안 되는 줄 알고 이 거울 볼 때마다 지저분해 보이고 또 여자로서 자존감도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길래 펌 염색해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하라고 했더니 그날 집에 가는 길에요, 헤어샵에 들리셔서 바로 이 커트하고 염색에 펌까지 하면서 한 손에는요 이 냉커피 들고요 이렇게 셀카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체증이 다 날아간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지난번 단유 때 말씀드렸듯이 식혜는요 늘리는 음식이지 줄이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요 식혜 드셔도 젖 안 주니까 드세요. 자, 그리고 서양 음식으로 바뀐 요즘 시대에는요 주의해야 할 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칼로리만 높은 음식들, 특히 인스턴트 음식이나 너무 많이 먹으면 유관이 막히는 지방이 많은 음식, 또 너무 단 음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음식을 먹어도요 안 막히고 문제가 없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피자만 먹으면 막혀서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치킨만 먹으면 막히고, 또 어떤 분은 자장면만 먹으면 막히는, 이 음식의 기호에 따라 다른데, 이런 음식들을 사실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 조금만 안 먹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이니까요 많이, 거의 매일 먹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만 먹으면 좋은 음식이 되지 않듯이요 모든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오히려 모유수유 하면서요 인스턴트 음식 안 먹으니까 피부도 더 좋아지고 속도 편해져서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요즘 과일은요 당도가 너무 높아서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유관이 막히거나 아기가 녹변이나 묽은 변을 자주 보게 되세요 기저귀 발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를 나눠서 이 자기 주먹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유수유 중에 엄마가 감기 몸살이나 다른 이유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때 항생제나 소염제, 위장약, 근육이완제 등 웬만한 약은요 대부분 복용을 해도 모유수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료 받으시면서 모유수유 하세요. 자, 제왕절개 수술하고 항생제, 소염제 드시면서요 모유수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약을 먹는다고요 젖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요 이 눈다래끼가 나서 항생제, 소염제를 먹는다고요 의사가 젖을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였더니 젖이 줄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라도 모유수유까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젖을 끊지 마시고 대한모유수의사협회나 아니면 모유수유 전문가한테요 확인을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약 이름이 쓰여진 처방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한 후에 이 모유수유 약전에서 성분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요 모유수유랑 상관없는 약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대요. 또 저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된대요. 그러면 커피는요 마셔도 되는 겁니다. 만약 커피가 안 된다면요 이 양쪽 다 마시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약을 먹으면 젖을 끊어야 한대요. 저 의사 선생님은 이 약을 먹어도 수유가 가능하대요. 그러면요 약을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약이 안 된다면 둘 다 수유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한쪽이 된다고 하면 드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유수유 하세요. 전에 한 번은요 약을 복용해도 된다는 약정까지 제가 복사해서 의사 선생님께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젖을 끊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불안해 하셔서요. 그리고 간식으로 두유보다는 생우유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우유가 두유보다 덜 달기 때문에 이 생우유로 하루에 400cc 정도만 드시는 게
유관도 막히지 않고 좋습니다. 전에 한엄마는요, 젖이 잘 나오라고 하루에 생우 1리터, 두유도 5팩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석이 생겨서요, 자꾸 유관이 막혀서 여러 번 오셨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젖은 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미역국을 드시는데 이 미역의 요오드 성분이요,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미역국을 먹으면 유지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요오드 섭취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미역만 먹는 게 아니고요, 김, 파래, 다시마 등 다양하게 먹다 보니까 미역국은 하루에 한 끼만 드셔도 충분하고, 자, 옛날에는 고기를 잘 못 먹었으니까요, 고기를 먹기 위해 미역국에 고기를 넣었지만 이 소고기에서 나온 기름을요, 요오드 성분이 흡착시켜서 이 혈액 안으로 끄집어 들어가서 오히려 피를 혼탁하게 만들어서요, 유질과 유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역국은 참기름으로 볶다가 끓이시든지 아니면 소고기보다는요, 해산물로 끓여서 그냥 담백하게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 종류는요, 수육이나 샤브샤브, 이 보쌈 같이요, 옛 한정식 차림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모유수가 잘 되면요, 직수 후에요, 배가 고프거나 이 먹어도 허기져서 간식을 찾게 되는데, 이때 빵이나 떡 종류를 많이 먹는 것은 안 좋고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같은 칼로리 낮은 음식과 우유 한 잔을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게 이 체중 감소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유방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께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간식이야말로요, 옛날처럼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요, 모유수를 한다고 해서 너무 맵고 짜고 너무 신 이 자극적인 것만 제외하고 또 좋아하는 한 가지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요, 어떤 음식이든지 적당히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가 아프실 때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웬만한 약은 다 괜찮으니까 치료 받으시면서 모유수유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휴가 되세요.